안녕하세요. MDO 패턴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크테릭스 베타 자켓을 직접 풀어보면서 이 브랜드가 왜 아웃도어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테릭스의 시작부터 고어텍스의 구조, 심실링, 그리고 실제 패턴이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패턴사의 시선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크테릭스는 1989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처음부터 의류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암벽 등반을 할 때 사용하는 안전벨트, 클라이밍 하네스를 만들던 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네스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전벨트 개념이에요. 이후 보라 백팩을 선보였고 1998년 알파 SV 자켓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의류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전문적인 등반 환경을 위한 라인이고 베타는 등산과 트레킹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라인이에요. 아크테릭스가 유명해진 이유는 단순히 고어텍스를 사용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같은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절개, 봉제, 부자재, 패턴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해서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내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는 이재용 회장님이 패딩을 입은 모습이 알려진 이유였죠. 자, 원단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텍스 3레이어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쉽게 보면 3겹의 구조예요. 옷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한 겹으로 지금 생각하시거든요. 한 겹이 아니고 3겹의 구조가 한 겹으로 돼 있는 형태예요. 바깥쪽은 겉감, 가운데는 방수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있고 안쪽은 저기 층을 보호하는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겹을 하나로 붙여서 만든 원단이 고아텍스 3레이어 원단입니다. 고아텍스 원단만으로 재킷 전체의 방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봉제 과정에서 바늘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원단이 물을 막아도 봉제선을 통해 이제 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봉제선 안쪽에 심 테이프를 열과 압력으로 붙여 바늘 구멍을 막아요. 이거를 이제 심실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실링이라는 걸로 붙여서 끝낸 걸로 알고 계시는데 원래 봉제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 심실링 테이프를 덧대는 거예요. 고아텍스 원단이 방수를 담당한다면 심실링은 봉제 선의 방수를 완성하는 작업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완성되어야 제대로 된 방수 기능을 갖게 돼요. 이제 제가 직접 든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의 형태가 너무 커서 저번부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약간 축소된 패턴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만약에 패턴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축소 패턴으로 패턴을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 축소 패턴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미 패턴을 하고 계신 분들이 디테일에 대한 표현을 간략하게 한번 접어보거나 느낌을 보기 위해 쓰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처음 패턴을 접하시는 분들께서 좀 많은 골치 아픈 상황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사이즈에 대한 개념을 익히면서 패턴을 작업을 만져야 되는데 축소 패턴으로 하게 되면 그런 사이즈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엉덩이가 들어가야 되는 사이즈라든가 아픔과 뒤품에 대한 그 비율이라든가 이제 목 둘레 사이즈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패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축소 패턴으로 하게 되면 그런 개념들을 잡기가 힘듭니다. 자, 이제 패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봐도 일반적인 자켓하고 구조 자체가 다르죠. 보통 팔을 들어 올리면 몸판도 함께 따라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통사이바와 겨드랑이 물을 작용해서 팔의 움직임과 몸판의 움직임을 최대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팔을 움직여도 몸판이 덜 따라 올라오고 활동성이 뛰어나요. 단순히 품을 크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위치에만 여유를 배치한 설계입니다. 소매도 일반 자켓보다 앞으로 돌아가 있는데 저 이유가 등산이나 클라이밍처럼 팔을 앞이나 위로 사용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디가 팔이 없어서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굉장히 안 예쁘거든요. 팔을 넣어서 움직일 때 더 완성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후드 역시 일반적인 후드보다 굉장히 크게 설계되어 있어요.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를 확보한 구조이고요. 헬멧을 쓰지 않을 때는 스트링으로 얼굴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절개가 많아질수록 봉제와 심테이프 작업이 늘어나서 무게하고 생산 원가도 함께 증가하거든요. 베타는 이제 필요한 곳에만 절개를 사용해서 활동성, 방수성, 생산성의 균형을 잘 맞춘 패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지퍼를 끝까지 올리면 앞네크하고 그 카라 후드 쪽
턱을 계속 받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저기 비바람을 막기 위한 설계인 것 같은데 이 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앞중심의 높이나 앞네크 라인을 약간 조정을 해서 착용감을 개선했을 것 같아요. 아크테릭스 5 보면서 가장 이제 재밌었던 부분은 후드 중앙 안쪽을 만져보면 얇은 고무처럼 느껴지는 게 만져지거든요. 저는 이게 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 고무인 줄 알았는데 이걸 자세히 제가 찾아보니까 레코 리플렉터라고 하는 게 들어있대요. 이게 뭐냐면 조난 상황에서 구조대가 전용 탐지기로 신호를 보내면 이 리플렉터가 신호를 되돌려 보내가지고 탐색을 돕는 수동용 구조 장치래요. GPS처럼 계속 위치를 전송하는 장치가 아니고 저기 배터리나 작동 버튼도 없습니다. 네, 따로 뭐 작동시키는 원리 개념이 아니고요. 옷 안에 들어있는 상태 그대로 착용하면 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라디오 주파수처럼 신호를 되돌려 보내는 반사기 개념이라고 합니다. 아크테릭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나 장비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보지는 못했는데요. 레코를 실제로 사용해 보셨다거나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크테릭스 베타를 직접 패턴으로 풀어보았는데요. 고아텍스 원단, 심실링, 절개, 앞으로 돌아간 소매, 무,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좋은 기능성 의류는 소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패턴과 봉제 기술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패턴으로 모든 걸 다 맞추는 분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봉제에서만 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이 옷을 지금 보면 패턴과 봉제가 적절하게 분야별로 나뉘어져서 완성된 옷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상복 기준으로 보면 약간 낯선 실루엣과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활동성하고 보호 성능을 우선한 목적은 패턴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크테릭스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브랜드의 역사부터 고아텍스, 심실링, 패턴의 구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MDO 김실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